안녕하세요. 김강민 교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실제로 봤죠. 어, 일단 교수님은 좋았어요. 일단 여러분들을 실제로 보고,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서로 눈빛도 보고, 장난스러운 눈빛도 보고, 자는 모습도 좀 보고, 여튼 자는 다 좋았습니다. 음, 근데 자는 친구들은 제 수업이 별로 재미가 없었나요? 음, 오늘은 제가 야외에 나와 있어요. 이제 연구실에서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집에서 보통 서재에서 이제 영상을 찍는데 오늘은 좀 답답하기도 해서 나와서 찍었어요. 여기는 제가 작년에 또 온라인 수업을 하던 곳이에요. 온라인에서 영상 촬영을 했는데 그때 이곳이 너무 좋고 좀 한편으로는 이곳이 저 혼자 이렇게 말해도 되는 공간이 아닌 조금 더 좀 활성화가 돼서 좀 더 이 카페가 오래 살아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오지랖인가요? 예.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냥 평소에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음, 첫 번째, 당신이 누군가 한 명과 반드시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랑 할 것인가? 조금 막연할 수도 있겠죠? 뭐 역사 속 인물이 돼도 좋고 아니면 평소에 좋아하던 연예인이 되어도 좋고 그게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이 될 겁니다. 저랑 식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랑 식사하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뭐 학교 마치고도 좋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질문은 뭐냐면 오늘은 두 가지예요. 왜냐면 보니까 저번 시간에 안 했더라고요. 저번 시간에 질문을 안 했더라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만약 당신에게 슈퍼 히어로와 같은 힘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죠? 저번 질문과 그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좀 더 광범위하고 좀 더 파워풀하고 여러분들이 다 갖추게 됐을 때 어떤 힘을 가지게 됐을 때 과연 그 힘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각가진 매체에서 배워요. 여러분들 최근에 저는 본 영화 중에 영화라면 좀 그렇고 귀멸의 칼날을 봤어요. 이제 조카랑 귀멸의 칼날의 팬인데 조카가 저도 귀멸의 칼날을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한 캐릭터의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한 주인공이 너는 강하게 태어났는데 강하게 태어난 이유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강함을 남을 돕는 데 써라. 그게 바로 네가 강하게 태어난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보면서 어쩌면 사람의 본성은 조금 더 많이 가졌을 때 그리고 자기가 가지게 됐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힘이 있다고 파괴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진 것으로 좀 더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양쪽으로 대립을 하고 있고 뭐 각자 가치관의 차이겠지만 여튼 여러분들은 과연 가졌을 때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반드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밥을 먹어야 된다고 역사 속 인물과 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조금 그렇죠. 역사 속에 이미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죠. 저는 세종대왕님을 꼭 뵙고 싶어요. 세종대왕님을 꼭 뵙고 싶은 게 일단
너무 많은 억측과 너무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와 너무 많은 일화들이 있거든요. 그 일화들이 너무 궁금해요. 저는 너무 궁금하고, 그분이 대단한 업적을 남기셔서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항당대에 그만한 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었던 것과, 그리고 다른 세계보다, 다른 나라 세계보다 훨씬 앞서서 어떤 것들을 많이 깨어나게 생각을 했던 것, 그리고 지금의 복지에 가까운 공무원법들 여러 가지를 갖춘 것들, 이런 체계가 어떻게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발현이 될 수 있었을까. 지금으로 보면 세종대왕님은 우리가 예전에 흔히 말하는 소피스트들이나 그런 철학자들 같아요. 철학자들이 예전에 수학, 예술, 뭐 건축 이런 걸 다 능했잖아요. 그것처럼 세종대왕님은 저는 고루고루 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도 많고 능통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보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자세가 지금의 우리나라의 틀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밥을 먹으면서 꼭 물어보고 싶어요. 또 제가 한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왕과 먹다 보니 굉장히 그렇죠. 임금님 밥상이 되겠죠. 그건 저는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그분하고 밥을 먹어보고 싶다. 그리고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도 생각을 했던 건데, 교수님은 그런 슈퍼파워가 생기면 많은 재단을 만들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재단이냐면 진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그 교육이 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재단. 진짜 먹고 살기에 너무 급급해서 교육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저의 힘이 닿는 곳까지 슈퍼파워로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교육이 글로 쓰고 읽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대로 된 교육, 인성교육이나 기술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의 어떤 교육에 힘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한번 전달하고 싶어요. 그런 파워로. 교수님 뼛속까지 교육자 맞겠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겉모습은 교육자 같지 않대요. 하지만 저는 교육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는 교육자입니다. 뼛속까지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120번까지 끝내버릴 거예요. 120번까지 끝내버릴 거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는 이번 시간이 마지막이 아닐까.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면서 조금 넘어가지 싶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91번까지 했나요? 자, 92번 하겠습니다. 다음 중 구체적인 문제들을 183쪽입니다. 92번 다음 중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분석 또는 해결하거나 어느 특정 분야의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집단회의 형식은, 이건 수업에도 했습니다. 답은 일단 3번입니다. 클리닉이죠. 클리닉은 기술을 습득하거나 기술을 전수하거나 기술 훈련을 교육할 목적으로 모인 것이 바로 클리닉이고요. 워크숍은 제가 그때도 말을 했듯이 어떤 자기가 가진 기술을 상호 교환하는 그런 형태이고, 세미나는 주로 1인 주도하에 특정 분야에 대한 각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발표하는 그런 거고, 콩그레스는 어쨌든 컨벤션에도 다른 이름이라, 미국에서 컨벤션이라고 사용한다면 콩그레스는 유럽에서 가진 용어고, 그리고 주로 국제적인 이제 규모의, 국제적인 규모라고 하면 뭐 외국인 전체 참가자 200명 이상, 그리고 외국인 40% 이상, 몇 개국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컨벤션의 규모에 합당하는
그런 것이 바로 콩그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 분석 또는 어떤 특정 분야의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집단회의 형식이었습니다. 집단회의. 이건 바로 클리닉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93번. 성공적인 컨벤션 운영을 위한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성공적인 컨벤션 운영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전략. 말 그대로 방향이죠. 방향이고 그 방향에 관한 구체적인 어떤 실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현실적인 예산안의 작성. 맞죠? 필요하죠. 현실적인 예산안. 저번에도 말했듯이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서로 잘못 계산하게 되면 회의에서 굉장한 손실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예산안의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 공급자와 파트너십의 관계가 있음을 명심한다. 그렇죠. 공급자와 파트너십의 관계가 분명 맞죠. 공급자고 수요자는 모두 파트너십입니다. 컨벤션은 특히. 3번. 기술 발전 등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 당연하죠. 이 부분은 너무 맞고, 사실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이기도 해요. 스폰서의 이용 배제 아니죠. 스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폰서를 좀 내밀어서 스폰서에게 뭐 기념품 같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그러면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삼성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톡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런 것들도 기념품으로 좀 받아서 주기도 하고 또 스폰서십을 이용해서 만찬을 제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용 배제라고 나왔던 4번입니다. 자, 94번.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공항 영접시 준비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의전실 사용 허가. 김해공항 가보면요, 여러분, VIP 라인이 따로 있어요. VIP 라인이 어디 있냐면, 정면으로 바라보는 쪽에서, 출입국 정면으로 바라보는 곳에서 오른쪽 끝으로 가다 보면 조그마한 통로가 있고 거기에 그 통로에 밖으로 나가보면 VIP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VIP 주차장 나가기 전에 의전실이 따로 있고요. 보통은 귀빈이 와서 비행기가 뜨기 전 아니면 도착 후에 귀빈실에서 회의나 또는 의전실을 조금 이용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회의 참가하는 공항 귀빈 영접 시 준비사항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 의전실 사용 허가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3번 CIQ. 이거는 공항 서비스죠. 공항 출입국 서비스입니다. CIQ. 임시 출입증 발급. 왜냐면 공항에 출입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와서 손 흔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귀빈들이 오셨을 때 미리 짐도 찾고 그리고 그 앞에서 대기하면서 좀 환영을 할 수 있도록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아서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VIP를 의존할 목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3번 CIQ 임시 출입증 발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죠? 4번은 의전 주차장 사용 허가. 의전실이랑 의전 주차장은 거의 다 동시에 사용합니다. 거기는 제가 한 번씩 예전에 대던 곳이긴 한데 거기는 주차비가 없습니다. 공항 주차장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하지만 VIP를 의전하러 오게 됐을 때는 따로 주차비를 내지 않아요. 거기는 미리 사용한 허가된 번호만 들어가서 기다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제회의 컨벤션 센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백스코 가본 적 있죠? 백스코 전시장과 그 다음에 본관이죠. 본관과 그 본관에 있던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 거리가 멀고 그 거리가 먼 곳을 이제 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곳에 따로 VIP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VIP 주차장을 통해서 거기 VIP들을 의존하고 영접하는 그런 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공항 안내 데스크 설치입니다. 보통 공항 안내 데스크는 귀빈이 아닌 일반인들을 위해서 단체를 영접할 때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출입국 서비스를 지나서 거기 앞에 나오게 됐을 때
뭐 관광 안내도도 설명이 되어 있고 지도, 기타 뭐 여러 가지 번역된 관행물들 그리고 리플렛들이 설치되어 있고 언제든지 영어 또는 일본어, 중국어로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공항 안내 데스크가 따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공항 기빈을 위해서라기보다 일반인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자, 95번. 여러 목적지를 방문하는 인센티브 여행과 고도의 보안성과 참가자의 높은 참석률을 요하는 신상품 교육훈련회의를 동시에 기획하고 있는 경우 개최 장소로 적합한 곳은 그렇죠. 보통은 인센티브는 순수 보상 여행과 아니면 복합 보상 여행이 있죠. 그 중에서 인센티브 여행과 교육 훈련을 동시에 병행하기 위한 것들은 보통 리조트 그리고 즐기면서 회의도 하고 또 그렇죠 뭐 자기의 기밀을 지키기도 하고 뭐 교육 훈련도 하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 폐쇄적이고 좀 안에서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크루즈나 아니면 리조트에서 하게 됩니다. 카지노 리조트는 너무 흔히 놀자판이죠. 그리고 너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루즈십, 흔히 말하는 크루즈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보안성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루즈십이 여기서는 답입니다. 자, 96번. 국제회의 기획업체가 수행해야 할 세부 업무 중 등록 관련 업무가 아닌 것은 등록 업무입니다. 등록 업무. 한번 보겠습니다. 96번에 1번 등록 안내 요원의 선정 및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현장 등록 선정 및 배치도를 작성하는 거 맞습니다. 현장 등록 장소나 배치도를 이제 부착을 해서 사람들이 동선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반드시 배치도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4번 참가 등록자의 명단 작성 및 명찰 발급. 미리 예약을 하고 사전 등록을 한 분들은 바로 패키지가 뭐냐면 거기 안에 행사 프로그램, 행사 가이드북, 기타 안에 있는 구성물들 리플렛, 관광지도, 그 식권 등등 기념품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사전 등록한 사람들은 안에 명찰을 비롯해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전달하면 되는 거지만 현장에서 등록하는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등록하는 사람들의 명단 작성도 하고요. 명찰을 즉석에서 발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등록 관련 업무가 많고요. 하지만 회의 등록자의 입출국 확인은 입출국 관리소, 출입국 관리국에서 하는 거지 이거는 입출국 확인하는 거는 여기서는 할 수 없습니다. 보통 하지만 국제회의 중에 굉장히 큰 VIP들이 많이 오는 정상회의 등등 이제 정부 간 회의 중에는 이런 회의 등록자의 입출국 확인을 외교부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항공사 또는 외교부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무사히 VIP들이 잘 들어왔는지 체크하고 그리고 동선을 파악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회의 등록자의 입출국 확인을 PCO가 죄송합니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자, 97번. 국제회의 유치 개최 지원 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번 지원받고자 하는 세부 내용 기재 서류 필요하죠. 유치 개최 계획서 필요합니다. 2번 유치 개최 실적 서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참가 예정자 참가 신청서는 PCO 내에서 운영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게 참가 예정 참가 신청서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참가 예정자 명수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치 개최 지원 시 필요한 거에 규모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일 때 지원받는 금액이랑 10,000명일 때 지원받는 금액이랑 300명 받을 때는 다르겠죠. 또한 유치 개최 지원금을 받을 때는요 10,000명이 참가를 한다. 하지만 외국인이 10명밖에 참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제회의 요건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300명이 참가를 한다. 하지만 외국인이
100% 300명 다 외국인이다. 그러면 반드시 여긴 국제회의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또 있습니다. 유치개체 지원금 중에는 일정 규모가 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주지만 국제기구 산하에 또는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그런 회의에 대해서도 보통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쨌든 뭐 국제회의 참가 예정자 참가 신청서는 따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자, 다음 해볼까요? 94번.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공항, 이거 아니다. 한번 했고. 98번. 컨벤션의 등록 업무에 관한 사전 준비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행사 관련 기자재 이상 여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안내, 표지판 적정 설치 여부 해야 됩니다. 4번 관련 사무용품 적정 구비 여부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급하게 뭐 쓰는 사람도 나오기 때문에 등록 시 대기 시간은 사전 준비 사항이라기 점검 사항이라기보다는 등록 대기 시간은 보통은 예측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점검은 이미 늦었습니다. 준비나 점검 사항에서는 이미 세팅이 다 되고 세팅을 하는 단계인데 등록 대기 시간 자체는 이런 거예요. 10,000명이 들어오는데 등록 대기 시간을 현장에서 점검 때 하면 안 되고 미리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10,000명이 한 번 다 그날에 다 등록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날부터 등록을 받는 거예요. 비행기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하루 만에 10,000명이 다 못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이나 3일에 걸쳐서 나눠서 들어오게 되고 등록 또한 3일에 걸쳐서 나눠서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하지만 등록 대기 시간을 예측하지 않고 그때 현장에서 바로 점검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혼란이 야기되겠죠. 10,000명이 한 번에 체크인 한다고 난리 나다가 대기 시간이 8시간, 9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시 대기 시간은 이게 준비 예측 해결 상황입니다. 사전 준비 상황이라기보다 예측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훨씬 전에 개최 계획 시 그때 점검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99번. 다음 중 국제회의 준비 초기 단계에 해결하지 않는 것은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죠. 먼저 계약 체결 당연합니다. 그리고 기본 프로그램 구성도 짜야 되고 그리고 예상 참가자 메일 리스트 작성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소형물 제작은 여러분들 너무 쉽죠? 잘 알겠죠? 소형물로 제작했다가 그 사람들 다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미리 국제회의 준비 초기 단계에서 몇 명이 오는지, 기념품을 얼마나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빔 프로젝트는 얼마나 크게 해야 되는지, 현수막은 얼마나 좀 크게 할 건지, 아니 배너는 몇 개 걸 건지 이런 것들이 각종 소형물 제작하는 건데 그게 미리부터 제작이 되면 안 되고 모든 게 파악이 끝나고 보통 참가자의 플러스 좀 뭐 10%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5% 정도 작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참가자들을 참가한다 그러고 당일 캔슬레이션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소유물 제작은 준비 초기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참가자 예측 파악이 끝난 후에 개최 운영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소유물 제작은 아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00번 드디어 세 자리로 왔습니다, 여러분. 컨벤션 개최 장소는 유치 단계에서 후보지로 선정되었던 장소 중에서 선정한다. 선정 과정에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렇죠. 1번 컨벤션 개최 장소의 사용 예산을 추정한다. 반드시 추정해야 되죠. 예산 추정이 된 다음에 얼마나 부족한지, 스폰서 여부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후보지로 선정됐던 장소에서 선정 과정에서 반드시 행해줘야 됩니다. 과도한 예산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산은 정말 높은데도 불구하고 비딩 과정에서 집행 과정에서 퀄리티가 낮게 측정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 예산을 반드시 추정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컨벤션 장소가 갖추어야 될 조건을 리스트로 작성해서 컨벤션 장소, 전시장은 있는지, 아니면 50명이 들어간 회의 장소는 또 있는지, 아니면 동선은 괜찮은지, 공항과의 동선, 호텔과의 동선은 괜찮은지, 아니면 온도, 빔 프로젝트 등등 컨벤션 센터에 실제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뭐 통역도 포함되어야겠죠. 그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리스트로 작성해서 봅니다. 그리고 컨벤션 개최 장소를 답사한다.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선정 과정에서 행하는 것 중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컨벤션 행사에 필요한 회의실과 숙소를 확정한 후 요금을 지불한다. 여러분 이거 조금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컨벤션 행사에 필요한 회의실과 숙소를 만약에 선정했잖아요. 선정하면 선정 후에 지불하는 거예요. 선정 후에 계약금을 지불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각자의 조건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뭐 10%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50%를 성금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뭐 조금 신뢰관계가 많이 업체들끼리 쌓이면 10% 정도만 내고 예약금을 걸고 추후에 이제 행사 후에 행사가 다 끝난 후에 회의실과 숙소를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정 후에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선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컨벤션 산업과 관련 없는 것은 1번 IACVB 국제 컨벤션 뷰로 협회죠. 2번 AACVB 아시아 국제회의 협회, 4번 이카 세계국제회의 전문협회, 3번 CTC. 여러분 CTC는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곳이에요. CTC는 제가 들어보지 못한 곳이고 일단 이거에서 이제 답은 보통 IACVB, AACVB, 이카 이런 것들로 먼저 정해지게 되는데 이제 CTC는 제가 봤을 땐 테크놀로지 관련이에요. 테크놀로지 관련인데 테크놀로지 관련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CTC가 난 여기서 뭘 말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한 건 CTC는 국제회의 관련한 단체가 아닌 거. 그리고 이 1번, 2번, 4번은 국제회의, 컨벤션 관련한 주요 국제기구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좀 풀기 쉽겠네요.